내가 사랑을 할 때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? 내가 왜 처음에 이렇게 두근대지? 내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왜 조금 덜 두근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질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? 안녕하세요. 심리학 꿀팁 박기량입니다. 제가 예전에 바람을 피우는 이유라는 영상에서 사랑이 식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,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. 제가 불같은 사랑이 식는 이유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당시에 설명을 드렸었죠. 그리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그 다음에 안정적인 사랑으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. 오늘은 사랑이 식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이 도파민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. 여러분이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만, 이 도파민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시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. 그 사실은 도파민이 미래지향형 호르몬이라는 겁니다. 반면에 옥시토신은 현재지향형 호르몬이에요. 이게 뭔 얘기인가 싶죠? 쉽게 말하면 도파민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할 때 분출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은, 현재 내가 기분 좋은 상태에서 도파민이 분출되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은 상태를 예측할 때, 예상할 때, 생각할 때 분출이 된다는 얘기예요. 반면에 옥시토신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안정적인 사랑을 대변하는 거예요. 지금 내가 이미 얻은 상대방과의 사랑을 즐길 때 분비가 되죠.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가장 활발하게 분출이 되겠어요? 내가 지금 이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불확실할 때 가장 활발하게 분출이 되겠죠. 그때가 언제예요? 밀당을 당할 때 이 도파민이 가장 활발하게 분출이 돼요. 그래서 그때가 가장 짜릿하고 막 그렇죠.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, 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100% 나에게 올지, 내가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할 때, 예측이 안 될 때,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랑을 얻는 데에 성공했어요.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부분 혹은 모든 부분이 예측이 가능하게 됐죠. 그러면은 이 도파민도 분출을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도파민이 떨어지면서 옥시토신이 같이 올라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이 안정적인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도파민이 분출되는 예시로 사랑 말고 다른 예시를 들어볼 수는 없나요? 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평소에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원과 10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장, 이 둘의 월급에 대한 행복감의 차이가 클까요? 별로 크지 않죠. 본인들의 받는 월급에 대한 행복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. 내가 300만 원 받는 게 당연하고, 내가 1000만 원 받는 게 당연하고, 이런 생각에 익숙해지면 그 행복감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. 그런데 월급을 300만 원 받는 사원이 이번 달에 특별 보너스로 100만 원을 더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. 예상하지 못한 100만 원이죠.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지죠. 이 100만 원으로 뭐 할까? 핸드폰을 바꿀까? 뭐 사고 싶었던 옷을 살까? 뭐 컴퓨터를 지를까? 이러면서 이 상상만으로도 도파민이 막 뿜뿜뿜뿜 분출이 되는 거예요. 객관적으로 보면 이번 달에 400만 원을 받는 거니까 사장님의 월급의 반도 못 미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번 달만큼은 이 사원이 더 행복할 거예요. 예상하지 못한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도파민이 막 뿜뿜뿜뿜 이렇게 나오니까. 자, 오늘 여러분 도파민이 분출되는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사랑이 식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셨는데 어떠셨나요? 이제 도파민의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되셨으니까, 내가 사랑을 할 때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? 내가 왜 처음에 이렇게 두근대지? 내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왜 조금 덜 두근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질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?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. 그리고 또 이런 도파민의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되셨으니까 사랑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으로 활용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심리학 꿀팁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.